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레디 개장 시그널 진행의 김채원입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을 확인하신 분들 실망이 컸을 것 같습니다. 어제 방송 준비하러 카페에 갔는데 어르신분들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열변을 토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만 하더라도 이 종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브리핑을 해드렸었는데 오히려 확전이 골자였습니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관련해서도 기름이 필요한 나라들이 직접 알아서 호르무즈 해협을 보호해라 이런 메시지도 나오면서 이 확전과 유가에 대한 우려감이 더욱더 커진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이 이란 측이 오만과 함께 새로운 호르무즈 해협 관련된 뉴 프로토콜을 만들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뉴욕 증시가 하락폭을 일부 되돌리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장에서도 지금 프리장에 빨간불이 좀 짙게 보이고 있어서 상승 출발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헤드라인 뉴스로 계속해서 민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장중까지 어떤 모습 보일지 추이 지켜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레디 개장 시그널은요, 국내 증시, 미증시 마감 상황 자세히 알려드리고요. 요즘 우리 시장에서 눈에 띄고 있는 트렌드 섹터 4가지로 알기 쉽게 전달해드릴 예정입니다.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투자 인사이트 그리고 시그널들 포착해 가시기 바랍니다. 레디 개장 시그널은요, TV뿐만 아니라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경제TV라고 검색하셔도 좋고요.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 타고 들어오셔도 레디 개장 시그널 실시간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놓치셨다면 꼭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도 남겨주시면 저희도 활발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제장 마감 상황 자세히 알아볼 시간이죠. 임다희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캐스터 임다혜입니다. 어제장 우리 증시 오전엔 환호했지만 오후엔 비명을 질렀습니다. 향후 2, 3주 동안 이란을 강하게 타격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꺾이면서 장중에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했던 우리 시장이었는데요. 간밤 미증시에서는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 관련 의정서를 검토한다는 소식에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그럼 자세한 국내 지수 상황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피는 상승으로 출발을 했지만 오전 10시를 기점으로 실망 매물이 출회되면서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증시에 찬물을 끼얹은 건데요. 전거래 대비 4.47% 하락한 5,234선에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보합권에 출발했지만 전장 대비 5% 넘는 하락, 1,056선에 장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자세한 수급 동향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에서는 개인 홀로 1조 2천억 원 넘게 담았습니다. 외국인은 11거래일 연속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제는 1,369억 원 물량을 팔아치웠습니다. 기관 역시 1조 4천억 원대 물량을 매도했고요. 코스닥도 개인 홀로 6천억 원대 매수세 보였습니다. 메이저 주체인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 우위 보였습니다. 이어서 시장이 주목한 국내 핫이슈 2가지 함께 살펴보시죠.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코스피 영업이익이 25% 늘었지만 사실상 반도체가 다 끌어올렸다라는 이슈였는데요. 4월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전기전자의 업종의 영업이익은 1년 동안 54% 넘게 급증했고 증가액은 전업종 중에 가장 컸습니다. 이 중심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있었는데요. 두 회사를 빼면 다른 기업들은 오히려 실적이 부진한 상황입니다. 즉 코스피가 반도체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가 된 건데요. 다만 AI의 투자 확대 덕분에 반도체 호황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이슈도 보겠습니다. 30대 평균 빚이 1억을 돌파했다. 이것이 한국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이슈였습니다. 지난해 30대 1인당 은행 대출이 처음으로 1억 원을 넘었습니다. 집과 결혼, 또 생활비의 부담이 겹치면서 빚이 계속 늘어난 건데요. 반면에 20대는 대출 규제로 오히려 빚이 줄었습니다. 돈을 덜 빌린 게 아니라 못 빌리는 상황에 가까운 건데요. 문제는 이 빚이 금리의 상승과 물가의 부담과 겹치면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이슈였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흐름도 함께 보시죠. 전체적으로 파란불이 짙게 들어온 가운데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확 꺾이면서 대형주 위주의 매도세가 가장 컸습니다.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거래일 대비 5%, 7% 넘게 하락하며 매도 우위를 보였고요.
전 업종 짙게 파란불 들어온 가운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 로템 등의 방산주가 강세였습니다. 중동의 불확실성으로 방산주의 화력이 붙은 건데요. 대표적으로 6% 넘게 현대로템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어제장 시장을 움직였던 국내 특징 종목 두 가지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첫 번째 특징 종목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탈퇴 발언과 폴란드 수출 기대감에 강세를 보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탈퇴를 언급하면서 유럽이 자주 국방에 대한 움직임이 커질 거란 기대가 커졌고 이와 관련해서 한국의 방산 기업들이 수혜주로 어제장 강세를 보였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로켓 천무를 폴란드에 수출한다는 호재까지 겹치면서 주가가 6% 넘게 뛰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특징 종목도 함께 보시죠. 삼천당 제약이었는데요. 황제주였던 삼천당 제약 3일 만에 주가는 반토막 났고 시가총액도 13조 원이 증발됐습니다. 비만 치료 기대감에 주가가 120만 원대까지 치솟았지만 계약상들을 비공개했다는 점과 또 현실적으로 보기 힘든 구조의 수익 분배였다는 점이 의구심이 커지면서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여기에 경구용 비만 치료제 연구에 대한 논란도 있고요. 대표의 대규모 지분 매도 이슈까지 겹치면서 3일 만에 폭락세가 이어진 겁니다. 이렇게 논란이 끊이지 않는 삼천당 제약의 이슈까지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AI는 우리 시장을 어떻게 봤을까요? AI가 포착한 시그널 함께 보시죠. 네, 첫 번째 시그널 바이오 연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에서 이란을 석기 시대로 만들겠다는 발언이 주목받았죠. 이로 인해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바이오 연료가 주목받았습니다. 중동의 긴장으로 유가가 $100를 이미 넘은 상태고 대체 연료 역할을 할 수 있는 바이오 연료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로 인해 관련주인 JC케미칼, SI리소스, 애경케미칼 등이 동반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시그널도 함께 보실까요? 네, 두 번째 시그널은 증권입니다. 빚내서 투자하는 돈, 이른바 B2는 늘어나는데 시장은 떨어지면 누가 먼저 제일 맞을까요? 바로 증권주입니다. 중동 병수로 증시가 흔들리는데도 B2의 규모는 33조 원에 육박하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빚을 낸 투자자들은 버티지 못하고 반대 매매, 즉 강제 매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은 더 하락을 하는 악순환이 생기고 거래도 위축되는데요. 이로 인해 증권사들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미증시로 함께 넘어가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에 울었지만 이란의 작은 신호에 뒤바뀐 미증시였습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유가가 상승한 가운데 증시는 하락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장중에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 관련 협약을 진행 중이라는 소식에 나스닥과 S&P 지수는 미소를 지었는데요. 자세한 마감 지수도 함께 보겠습니다. 다우지수 전장 대비 0.13% 하락한 46,504선에, 나스닥 지수는 0.18% 상승, S&P 지수도 0.11% 상승했습니다. 다음으로 시총 상위단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엔비디아는 0.93% 상승했습니다. 이란 전쟁의 장기화가 우려되면서 장 초반에는 2% 넘게 하락했지만 이란과 오만의 협정 소식에 불안감을 덜어내면서 상승으로 전환했습니다. 다음으로 애플 역시도 장 초반에는 하락을 했지만 장중에 이란의 호재성 뉴스에 0.11%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반면 알파벳은 하락했는데요. 그 이유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새로운 모델을 선보였기 때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앱 개발자들을 위한 음성인식과 이미지 생성, 그리고 생성과 같은 새로운 자체 개발 모델을 선보였다는 점에 상승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반대로 알파벳은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항하여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아마존은 위성통신 기업인 글로벌스타를 88억 달러에 인수한다는 소식이 있었지만 전장 대비 0.38% 하락하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브로드컴은 에스트레 그룹에서 브로드컴을 매수해서 유지로 하향 조정했는데요. 이유는 영업권 상각이 수익의 성장률을 끌어올리지 못했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또 소프트웨어의 장기 성장률이 평균 이하라는 소식도 하락의 이유였습니다. 다음으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주가 무려 5% 넘게 하락했습니다.
테슬라는 이번 분기 인도량이 예상 수치를 하회했습니다. 전일에는 프랑스 인도량이 기대감이 커지면서 기대치를 웃도는 인도량이 발표되었기 때문에 기대감이 커졌는데요. 이와 달리 실망감이 컸고 여기에 경기의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하락폭이 확대됐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하락했고 월마트는 상승했습니다. 다음으로 미증시에서 주목받았던 특징주 3가지도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 바로 나이키입니다. 나이키가 이틀 연속 부진한 상황입니다. 중국 시장에서 부진으로 재고가 늘어난 데다 믿었던 북미 시장에서도 매출 부진이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유가가 오르면서 개인 소비의 여력도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 또 하나의 리스크로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는 바로 인텔입니다. 인텔은 반도체 제조시설인 팹 34를 다시 매입을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조치로 고성능 CPU 생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신용도 강화를 기대하게 했는데요. AI 데이터 센터 수요 증가와 업계 공급 제약 속에서 투자자의 신뢰를 높였습니다. 마지막 특징주 바로 넷플릭스입니다. 넷플릭스는 전거래일 대비 3.35% 뛰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구독료 인상에도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고요. 또 실적 기대감까지 상승했습니다. 광고용 요금제와 가입자 증가로 1분기 실적 기대감이 커진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미증시 특징주까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국제 유가도 함께 보실까요? 네, 현재 유가 폭등 상황입니다. 서부 텍사스유 전거래일 대비 11.41% 상승한 111달러 선에, 브렌트유 역시 7% 넘게 상승하며 109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금은 시세도 함께 보겠습니다. 금선물, 은선물 모두 다 하락했습니다. 금선물은 전장 대비 2% 넘게 상승하며 4,679선에, 은선물은 4% 넘게 하락하며 72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목요일장 마감 상황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새벽 이란이 중동의 미국 주요 철강 시설들을 공격했다는 소식이 또 들려왔습니다. 중동의 이슈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 속에 오늘 우리장 증시의 발목을 잡는 건 아닌지 함께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실시간으로 팍스경제와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끝까지 팍스경제와 함께 하시면서 실시간 시그널 포착해 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레디 개장 시그널 캐스터 임다희였습니다.
글로벌 증시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소화한 뉴욕 증시 하락 출발하긴 했습니다만 이 오만과 이란이 새로운 프로토콜을 만들고 있다라는 새로운 이 보도 내용을 확인하면서 혼조로 마감을 했는데요. 지수 상황 체크해 보시죠. 오늘 다우산업지수는 0.13% 하락한 반면 나스닥은 0.18%, S&P 500 지수도 0.11% 전반적으로 보합권에서 움직임을 가져갔던 뉴욕 증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금의 흐름은 어디로 흘렀는지 히트맵 통해서 살펴볼 텐데요. 상승하는 종목은 초록색, 하락하는 종목은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히트맵입니다. 일단 헬스케어 하락했고요. 임의소비재, 그리고 산업, 커뮤니케이션이 하락했던 하루였습니다. 기술주 안에서는 혼조 양상 보였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여전히 이 싱가포르 클라우드에 55억 달러를 투자했다라는 이 새로운 소식을 소화하면서 1% 상승불, 그리고 마이크로는 이 터보퀀트가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라며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 이슈 소화하면서 상승불 켰고요. 그리고 엔비디아도 0.93% 정도 상승을 했는데 여전히 지정학적 갈등으로 파운드리 사업, 메모리 산업이 조금은 힘들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제시가 됐지만 이 구글과 함께 gemma 4가 공개가 됐습니다. 이 영향으로 플러스권에서 마감을 했고 브로드컴은 이 차기 CFO로 알파벳의 임원이 선임이 됐다라는 소식을 소화하면서 오늘 상승불을 켰습니다. 그 외 테슬라가 오늘 크게 하락했습니다. 5.42% 밀린 채 마감을 했고요. 1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기차 시장의 위기를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비교적 더 밀리면서 마감을 했던 히트맵이었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는 뭐 앞에서 들으셨겠지만 지금 구독료 인상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1분기 실적 기대감이 함께하고 있어서 오늘 좀 비교적 강세 보인 채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을 움직일 글로벌 이슈들 체크를 해봐야겠죠. 일단 이란과 미국의 이슈부터 정리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을 확인하셨던 분들 많이 실망하셨을 것 같습니다. 어떤 발언 나왔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향후 2주에서 3주 정도 이란에게 계속해서 고강도 군사 공격을 단행하겠다. 이런 발언이 나왔습니다. 종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됐던 터인데 오히려 이렇게 메시지는 확전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요, 이란과 여전히 새로운 종전 협상이 진행 중이다라고 발언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평소에 보여줬던 조금은 듀얼적인 모습들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를 해봤고요. 이 부분에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관련해서 지금 기름을 사고 있는 국가들이 스스로 지키거나 미국산 원유를 구매해야 한다라는 이 비즈니스맨적인 면모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 군사적 승리를 선언하면서 종전 방식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한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전반적으로 기대했던 내용은 전혀 없고 여전히 이란과의 이슈 사이에서는 불확실한 안개 같은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이 연설이 나오고요. S&P 500 선물은 0.9% 하락했고 나스닥 선물도 1% 하락,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을 비롯한 아시아 증시도 밀린 채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제 유가가 급등했었죠. 호르무즈 봉쇄 우려가 커지면서 국제 유가가 이제는 뭐 150달러까지 올라갈 것이다라는 경고가 나온 상태입니다. 시장의 최대 변수는 호르무즈 해협이죠. 지금 여러 가지 헤드라인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들도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뉴스가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전문가들은 호르무즈 해협에 집중을 해야 한다. 유가에 집중을 해야 한다라고 언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해 보셔야겠고요. 전쟁이 끝나도 이란 통제권에서 호르무즈 해협이 유지가 될 가능성이 제시가 된 상황입니다. 일단 이란이 제시한 5가지 조건 안에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이 포함이 됐고요. 트럼프 입장에서도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관련된 이슈와 별개로 종전을 내비칠 가능성, 종전을 확전할 가능성이 제시가 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가의 향방에 집중을 해보셔야 할 텐데요. 유가는 어제 111달러까지 올랐고 브렌트유도 110달러 선까지 올라왔던 상황이었습니다. 하루 만에 이렇게 11%, 8% 급등을 하면서 2020년 이후 최대 일일 상승폭을 보여줬습니다.
외신들의 보도 살펴볼까요? 일단 UBS에서는요. 봉쇄 구조화가 된다면 유가 상승은 장기화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남긴 상황입니다. 시티에서는 하반기에 브렌트유 가격이 평균적으로 95달러 선이 형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JP모건 같은 경우도 지금 단기적으로는 120에서 130달러 그리고 최악일 경우 150달러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그렇게 지금 이 상황이 전반적으로 유가에 대한 상단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관련해서 또 국내 증시에서도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지금 프리장에서는 빨간불이 짙습니다. 이렇게 유가가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야간 기준으로 환율이 조금 하락하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지만 일단 시장은 이란의 측에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란에서 보도가 나왔는데요. 바로 오만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 관련해서 통행 규칙을 만들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란 측에서는 이번 규칙에 있어서 평상시에도 이란과 오만의 규칙, 조율을 필요적으로 따라야 한다라는 경고를 남기긴 했습니다만 시장에서는 이것을 일부적으로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면서 뉴욕 증시가 하락 출발을 하긴 했지만 상승을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 해협 통제권의 제도화를 선언한 것이죠. 표면상으로는 안전통행 서비스를 강화할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 아랫단에는 전쟁 이전 규칙에 기대를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일부 경고적인 메시지도 함께 나왔습니다. 침략국 지원국엔 향행을 제한하고 금지를 불가피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미국 우방국들을 향한 경고도 남긴 상황이고요. 일부 선박의 통행이 제한될 가능성은 여전히 시사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규칙이 생겼다라는 말은 일부 불확실성이 되돌려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프리장에서부터 상승 출발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핵시설 공격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국제사회가 보호를 해주지 않는다면 이렇게 NPT에 탈퇴할 것이다. 이란 의회는 이미 이 탈퇴 제안을 검토했고 제안을 한 바 있다라고 언급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있고 이 보도가 나오면서 일부 되돌려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 상승 출발할 것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잠시 뒤 개장 상황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IM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종전 이후에 재생에너지, 원전 중심으로 더욱 가팔라질 에너지 전환이 있을 것이다 라는 리포트였는데요. 전쟁이 시작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새로운 기회를 봐야 하고 어느 쪽에 집중을 해야 하는지 살펴봐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 영향에서 지금 한 달이 넘어간 전쟁 속에서 에너지 시장에 대격동이 있다라고 골자로 말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란과 이스라엘, 미국의 이 전쟁이 한 달 이상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지금 에너지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변화, 그런 인식이 확산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핵심은 여전히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유가도 좀 향방이 정해지기도 하지만 LNG라든지 여러 가지 원자재도 25%에서 30% 통과가 되는 그야말로 요충지이기 때문에 이 좁은 골목이 막히면서 공급 차질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있고 원자재 공급 차질도 여전히 심한 상황인데요. IM증권에서는 종전이 돼도 이 불안한 에너지를 향한 불안정한 시선 그리고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협상 통한 종전 가능성이 있어도 이 에너지를 관련한 이 불안은 해소가 되기 어렵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란이 이번 사태로 호르무즈 장악력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란의 카드가 될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해협 카드로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에너지 관련된 불안감은 지속될 가능성이 종전 여부와 별개로 있을 수 있다라고 주목을 하고 있는 건데요. 미국도 지금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는 중동 안정을 보장에 힘을 쓰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연설에서도 호르무즈 해협에 기름이 필요한 나라들이 직접 보호를 해라 이런 발언이 나오면서 자주 국방, 자주 에너지 독립에 대한 관심도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유가 단기 변수가 아니라 중장기적 리스크로 가져가야 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아 입장에서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석탄과 원전을 확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에너지 믹스 재편을 필요로 하는 입장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아시아 입장에서는 가스 발전 비중이 높은 국가들입니다. 긴급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죠. 한국 같은 경우는 석탄 발전 상한제를 폐지했고요. 원전 이용률을 80% 수준까지 확대한 상황입니다. 원전에 대한 계속적인 확대한 양상이 보여지고 있고요.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태국,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도 석탄 발전 50% 상한 폐지가 나온 상황이고요. 태국도 모든 석탄 발전소 최대 가동을 얘기한 바 있습니다. 폐쇄 발전소까지 재가동을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에너지 공급 차질 속에서 이러한 아시아 국가들의 대응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친환경 기조 때문에 이 탄소 감축 흐름과는 역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에너지 안보가 워낙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불가피한 선택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중동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하기 때문에 중동이 계속해서 이걸 카드로 가져가면 불안정한 정세가 연출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달처 다변화, 에너지 자립도 강화가 불가피한 상황인 것이죠. 원전, 재생에너지 관심이 재확대되고 있고 국내 증시에서도 이 재생에너지, 대체에너지 관련주들이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종전이 되더라도 석탄의 의존이 지속될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석탄에 대한 이 비준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점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종전 이후에도 이 석탄 발전을 멈추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틈에서 한국이 좀 기회를 잡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미 카타르의 UAE에 가스가 타격을 받은 바 있기 때문에 정상화를 가기 위해서는 최소 5년이 필요합니다. LNG가 공급 불황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공급 차질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말레이시아, 대만, 태국 가스 발전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LNG를 피해서 대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아시아 LNG 현물 가격은 계속해서 높은 가격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탄은 비교적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값이 싸기 때문에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비용 측면에서도 LNG 대비해서 석탄이 우위를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탄소 감축보다 에너지 안보가 우선적인 변수이기 때문에 집중을 해봐야 한다는 게 IM증권의 리포트 골자였고요. 일단 이란 사태가 동남아 시장을 바꾸고 있다. 에너지 전환이 다시 속도를 낼 것이다 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2022년 사실 러우 전쟁과 닮은 구조를 보이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동남아 입장에서는 사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고 전환은 더뎠던 지역이었습니다. 이번 사태로 더 빠르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원전 논의는 사실 2022년, 2024년까지 재개가 된 바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슈, 탈원전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이 후쿠시마 사고 여러 가지 이슈 속에서 전반적으로 더뎠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확정된 것은 베트남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IM증권에서는 이렇게 확정된 바가 없는 상황 속에서 한국의 원전 기업들이 새로운 기회를 엿볼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머지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모두 검토 단계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태 계기로 추진 속도 그리고 원전의 규모 확대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매크로 이슈를 읊고 있습니다. 증시가 한 달 동안 크게 급락했습니다. 코스피가 전고점 대비해서 크게 내려왔는데 그 안에서 외국인들이 지난달 35조 원 규모의 순매도 행렬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원전주에 있어서는 좀 예외였는데요. 외국인들이 이렇게 두산 에너빌리티를 필두로 원전주를 사들였고 기관도 삼성 E&A부터 이렇게 원전주들을 사들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원전 ETF도 증시가 하락할 때 올라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이 모멘텀에 집중하고 있다는 부분 수급을 통해서도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타이거 코리아 원자력이 7.89%, 솔 한국 원자력 SMR이 이렇게 6%대 상승부를 켰고요. 코스피가 급락 속에서도 원전 ETF는 상승했다라는 점에 다시 한번 주목을 해 보셔야겠습니다.
유가가 계속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 대체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원전이 다시 한번 재조명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너지는 구조적 투자 확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이슈도 챙겨보셔야겠고요. 또 단기적으로는 한미 투자 관련된 이슈도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이 원전에 대해서 조금은 집중해 봐야 할 배경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3월 수출에 대해서 데이터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반도체 관련해서 조금 더 숫자를 집중해서 면밀히 들여다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수출은 사실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그 안에 반도체가 집중 주인공이었죠. 수출이 전년 대비해서 이렇게 151% 급증했고 3월 기준 300억 달러가 넘었던 적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AI 사이클 속에서 투자가 본격화되고 있고 서버용 D램, 낸드 가격이 급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또 여기에 HBM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수출은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여줄 것이다라는 리포트 어제 전달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반도체와 그리고 비반도체 섹터를 조금은 비교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수출 전체는 온도차가 뚜렷했는데요. 숫자 자체는 좋았습니다만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핑크색 그래프가 반도체를 그리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종은 이렇게 수출이 좋게 나왔는데 비반도체 파란색 그래프에서는 비교적 아쉬운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을 좀 뜯어보니까요. 지금 석유 제품 수출액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석유 제품이 이 상황 속에서 수출이 잘 된다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바라보니까 물량 증가가 아니라 단가가 올라가서 마진이 높아 보이는 일종의 착시 현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나프타 수출 그 자체도 물량 자체는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단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석유화학 수요 회복이 지연되었다라는 부분 이번 수출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중동의 긴장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지금 호르무즈 해협 관련해서 공방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물류 차질, 공급 불안이 지속될 수 있다는 부분, 즉 석유 제품 수출 그리고 나프타 수출에 있어서도 비반도체 섹터 안에서는 수출 흐름이 그다지 좋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언증권에서도 이 전쟁 리스크와 그리고 반도체 업종에 대한 향후 향방을 두 가지 시나리오로 나눠놨습니다. 시나리오 1, 전쟁 단기 종료가 된다면 반도체 업황이 빠르게 회복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주가가 단기 하락해도 펀더멘털 손성은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란산 원유 공급 정상화 시 유가가 장기 안정화를 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며 성장주, 반도체주의 자금 조달이 용이할 수 있겠습니다. 시나리오 2, 전쟁 장기화면 비용 수요 모두 흔들릴 수 있다. 유가 급등과 물류비 상승이 반도체 생산비에 직접적인 자극이 올 수 있다고 하면서 이 수출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확대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금리를 올릴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영향이 있을 수 있겠고요. 스마트폰, PC 등 소비 시장 위축 시 메모리 수요 둔화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고금리 장기화와 원화 약세가 겹치면 외국인들이 매도를 계속할 수 있고 주가 하락의 압력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내놓았습니다. 이렇게 반도체를 향한 두 가지 시선도 비교를 해봤고요. 개장한 지 3분 25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개장 상황 체크한 뒤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4월 3일 금요일장 출발합니다. 지금 반등장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지수 상황 체크해 보시죠. 코스피는 이 시각 3% 넘게 상승하면서 5,392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2.2% 상승하면서 1,079선 지나가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시장이 워낙 야간 선물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상승 출발이 예상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그 이란과 오만의 새로운 프로토콜 이슈를 집중하면서 우리 시장에서도 지금 반등장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도 체크해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에서 현재 개인과 외국인이 양 매도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소폭 팔고 있고요. 외국인은 1,000억 원 넘게 팔자세 보이고 있는 반면 기관은 1,084억 원 사자세 보이면서 그래도 지수의 하단을 방어해주고 있는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조금 다른 양상 보이는데요. 개인이 1,000억 원 넘게 매수 우위 기록하는 반면 외국인은 1,011억 원, 기관은 106억 원 팔자세 보이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 지금 외국인 600억 원 가량 사자세 보이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단 체크해 보시죠. 모두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 간밤 뉴욕 증시에서 사실 기술주 중심으로는 혼조 양상이 보였지만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각각 4%, 5% 상승불 켜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2.9%, LG에너지솔루션도 2.2%, 삼성바이오로직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까지 사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프리장에서는 좀 파란불이었는데 지금 오전장 개장하자마자 다시 한번 양전했다라는 모습까지 체크해 드리도록 하고요.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시죠. 혼조 양상 좀 보이고 있습니다. 코오롱 티슈진이 조금 밀리고 있고요. 케어젠도 1.22% 하락하고 있는 반면 전반적으로 빨간불 포착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 각각 2%, 1% 상승하고 있고요. 삼천당제약 2%, 레인보우 로보틱스, 바이오주, 로보주 전반적으로 좋다는 점까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시장에서 눈에 띄고 있는 트렌드 섹터 알아볼 시간이죠. 이해솔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캐스터 이해솔입니다. 우리 시장 어제 10시 전까지만 해도 다시 6,000피 가는 건가 했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발화 이후에 분위기 확 바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선언을 할 걸로 예상이 되면서 우리 시장 분위기 다시 가져가나 했는데 예상과는 정반대로 2, 3주 내에 총공격을 할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투심이 얼어붙었습니다. 장중에 양대 시장 모두에서 매도 사이드카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 간밤에 미국 시장에서는 생각보다 타격이 없었죠. 이란의 호르무즈 통행을 좀 불확실성을 줄이는 듯한 발언이 나오면서 3대 지수 모두 혼조세 보였고요. 보합권에서 마무리했습니다. 이 분위기 우리 시장도 받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두 시장 모두 2%로 상승했는데요. 그럼 어제 시장에서 강했던 주요 상승 섹터들 4가지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제가 준비한 섹터는 방산, 2차 전지, 태양광, 그리고 우주항공입니다. 먼저 첫 번째 섹터는 방산입니다. 전쟁이 끝나지 않으면서 어제 방산주는 쑥쑥 성장을 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지속이 되면서 무기 재고가 고갈이 났다는 분석이 나왔고요. 그러면서 방산 슈퍼사이클까지 거론이 됐습니다. 이렇게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가 되면서 글로벌 방위비에 대한 확대 기대감을 자극을 한 건데요. 현재 이란도 이 미사일을 빠른 속도로 소모를 하면서 이 무기 재고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도 무기 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재고 보충 수요가 늘어나면서 방산업계의 장기 수주로 연결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 K방산에 대한 기대감이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또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탈퇴도 시사를 했죠. 이것이 방산주에는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더 이상 유럽의 방패가 아니다라면서 호르무즈 해협에 함대를 파견하지 않은 유럽의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유럽 국가의 자주국방 강화 움직임을 자극을 한 겁니다. 미국산 무기 의존도가 낮아지면 국내 방산업계가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가 됐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나토 탈퇴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일 뿐 구체적인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했는데요. 그럼에도 이 미국 우선주의가 정점에 서면서 유럽 안보 불안이 최고조에 달했고요. 그러면서 유럽 주요 국가들이 국방비를 증액을 하고 독자적인 방어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어제 방산주는 대부분 상승했습니다. 빅텍은 27% 급등했고요. 현대로템은 6% 상승세 보였는데 현재 빅텍은 6% 하락하면서 시작하고 있고요. 현대로템은 오늘도 1%대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특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개별 호재도 잇따랐습니다. 폴란드의 천무 수출 이행을 본격화한다는 소식도 들려오면서 어제 6%대 크게 상승했습니다. 한화투자증권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관련 리포트도 발간을 했는데요. 먼저 유럽 수주 모멘텀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2026년 1분기에 확인된 수주는 총 3.7조 원이라고 하는데요. 동유럽, 폴란드에 집중돼 있던 수주 모멘텀이 북유럽으로 확장이 됐고요. K9에 이어서 천무가 차기 베스트셀러로 부상할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미국 지상방산 진출도 구체화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 1월에 미 육군이 군부지 활용 임대를 부여를 했습니다. 아직 최종 확정은 아니지만 해외 수출 다변화가 점진적으로 구체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실적이 탄탄해 보입니다. 오늘 프리마켓에서는 좀 차익 실현이 출회되나 했으나 오늘 장 시작하면서 다시 1%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섹터는 2차 전지입니다. 전쟁 이슈로 이 반도체가 주춤하면서 2차 전지가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렇게 2차 전지가 돌아왔다고 주요 증권사들은 리포트를 발간을 했습니다. 2차 전지의 핑크빛 미래를 좀 점치고 있는데요. 전쟁으로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전기차에 대한 관심도가 폭발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 우리나라 국책연구원에서도 이 중동 전쟁이 조기에 끝나더라도 유가는 전쟁 전 수준으로 떨어질 수는 없다라는 분석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 세계적으로도 유가 부담에 전기차에 대한 관심도가 급등을 했습니다. 글로벌 검색량은 79%가 증가했는데요. 특히 호주에서는 233%, 일본에서는 170% 급등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부진했던 전기차 시장에서 소비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실제 구매로 이어지는 선행 지표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됐습니다. 물론 이런 관심도가 판매로 직결된다는 보장은 없지만요. 현재 글로벌 침투율도 전년 대비 0.5%포인트 완만하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중국과 유럽에서의 견고한 수요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IBK 투자증권에 따르면 현재 2차 전지주의 주가는 이 전기차에 대한 관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2026년 추정 매출액 기준으로 2023년 수준을 회복하거나 상회하는 기업조차도 시가총액이 회복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현 시장은 업황의 바닥이라는 분석입니다. 결국 수익성이 개선이 되고 재고가 정상화될 시 갭 축소의 국면에 진입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어제 2차 전지주에는 LNF와 삼성 SDI가 강세 보였습니다. 먼저 LNF가 9%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리튬 가격이 반등을 하면서 곧 있을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대하면서였는데요. 주요 증권사들도 이 펀더멘털 개선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목표 주가를 줄 상향했습니다. 이런 기대감에 어제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도 LNF 좀 강세를 보이나 했으나 다시 좀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움직임 계속 지켜봐야겠고요. 삼성 SDI는 스페이스 X와의 미팅을 진행했다는 소식이 어제 들려왔습니다. 우주 산업용 배터리 협력 가능성을 구체화한 건데요. 아직 정해진 건 없지만 스페이스 X와의 관련 소식으로도 호재 받아갔습니다. 또 IBK 투자증권도 이제는 삼성 SDI가 호재가 터질 시기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삼성 SDI의 2026년 1분기 실적은 컨센서스를 소폭 상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또 ESS도 전량 수주가 됐고 전기차는 회복세 진입을 하면서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이 회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목표 주가도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어제는 2.5% 상승하면서 마무리했는데 오늘도 강보합권에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섹터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 섹터는 태양광입니다.
국제유가 급등세로 신재생 에너지가 계속해서 관심을 받고 있죠. 어제는 또 이 중에서 태양광이 관심 크게 받아갔습니다. 어제 WTI유는 장중 무려 105달러 선에 근접을 했고요. 오늘은 111달러 선까지 급등을 했죠. 이 전쟁이 조기에 마무리가 돼도 유가는 당분간 상승할 예정입니다. 조기 종전은 거기다가 또 물 건너간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에너지주는 상승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태양광 발전의 그리드 페리티 조기 달성에 대한 기대감이 또 여기에 있고요. 또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다변화 수요도 들어오면서 어제 태양광이 강세 보였습니다. 추가로 우주 태양광에 대한 기대감도 관심을 받았습니다. 스페이스 X와의 협력 등으로 24시간 가동되는 우주 태양광이 관심을 받아가면서 시장에서는 기업 가치 재설정에 대한 재평가가 이어질 수 있다고 하고요. 우주 환경에 특화된 핵심 소재의 기술력이 선점을 한다면 더 큰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태양광 관련주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이 계속해서 강세 보였습니다. 7% 넘게 상승하면서 14만 7천 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어서 OCI 홀딩스는 6%에 가까운 상승세 보였고요. 신성에너지도 소폭 상승했는데 오늘도 세 종목 모두 강세 보이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우주항공주입니다. 방산주에 이어서 다음은 K우주항공이 아닌가라는 리포트가 어제 발간이 됐습니다. 어제 오전에 아르테미스 2호의 발사 소식이 있었죠. 유인 우주선이 무려 54년 만에 아폴로 17호에 이어서 발사가 된 건데요. 이번 발사에는 우리 한국의 큐브 위성 K라드 큐브도 실렸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이른바 우주굴기가 속도를 내는 것에 발맞춰서 뒤처질 수가 없죠. 그러면서 달 자원 선점 경쟁이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2030년에 유인 달 탐사에 나설 예정인데 이렇게 미중 우주 경쟁은 달 극지방의 자원을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의 싸움입니다. 이런 움직임 속에서 우리나라의 핵심 우주 기술이 이 수출 시장을 개척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화투자증권은 위성이 패권 전쟁 속에서 다음 승부처라는 리포트를 발간을 했는데요. 특히 국방 정찰 감시 의무가 수행하게 될 관측 위성에서의 투자 기회가 있습니다. 또 한국은 2028년부터 초소형 또 소형 위성 발사 수요가 본격 확대될 예정입니다. K우주항공이 미래 핵심 전략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또 어제 시장에서도 우주항공주 좀 상승을 했는데요. 한화시스템이 소폭 상승을 했고요. 또 세트랙아이도 2%대 상승을 했는데 오늘도 좀 강세 두 종목 모두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제 시장에서 강했던 섹터들 살펴봤는데요. 지금까지 캐스터 이해솔이었습니다. 네, 트렌드 섹터까지 만나봤습니다. 개장한 지 17분 정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수 상황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죠. 여전히 빨간불 켜고 있는 코스피, 코스닥입니다. 코스피는 여전히 3%대 강세 보이면서 5,400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지금 1.49% 상승하면서 1,072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죠. 개인의 매도 폭이 조금 더 커졌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이 시각 2천억 원 넘게 팔자세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도 지금 1,000억 원 넘게 매도 우위 기록하고 있고 기관은 그래도 2,700억 원 가까이 사자세 보이면서 그래도 지수를 상승으로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거래대금 상위단 체크해 보시죠. 이 시각 여전히 지금 광통신, 로봇 관련주들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이란 사태 역주행하면서 2차 전지의 반전 드라마가 나올까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증권사에서 지금 매수 적기 이야기가 돌면서 ESS 분야 확장 가능성, 또 전기차 의존도가 높은 2차 전지 업종으로 이 전쟁에 의한 수혜를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삼성 SDI가 그렇게 상승을 하긴 했지만 지금 이 시각 0.45%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우건설도 지금 82%, 8.21% 상승하고 있고 LIG 넥스원은 1.79% 밀리고 있는 양상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넥스틸, 사마알미늄 같은 철강, 알루미늄 관련주들이 프리장에서부터 강했고요. 여전히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사마알미늄은 지금 8% 넘게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이란이 중동 내 미국 철강 그리고 알루미늄 공장을 공격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국내 기업들의 반사 이익 기대감이 함께하고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변화가 또 변수일 수 있겠고요. 미국은 지금 수입산 철강, 알루미늄의 완제품에 대해서 50%
관세를 부과한다고 했는데 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전체 가격의 25% 일괄 부과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관련된 이슈도 계속 챙겨보셔야겠고요. 삼성전기도 7.91%, 현대차도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살펴보시죠. 코스닥 시장 안에서 지금 광통신 관련주들이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광통신이 지금 22%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솔리드 같은 6G 관련 통신 장비주도 강하고요. 현대모백스 같은 로봇 관련주들도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코스닥 거래대금 상황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팍스경제TV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요.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투자 인사이트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같은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